8월 20일 화요일 출발 성공 투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나스닥과 S&P 500이 올 들어 처음으로 8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종목 장세가 미국에서도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누르고 다시 한번 시총 2위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애플의 경우에는 0.7%가량 내리면서 엔비디아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엔비디아가 승승장구하다가 한동안은 애플, 테슬라처럼 좀 못 갔던 종목들이 힘을 받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세가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걸까요? 종목별 차별화 속에서 국내장은 어떤 대응을 고민해야 될지 같이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자, 어제장부터 열어보시죠. 어제 증시 그 전 거래일까지만 해도 하락에 대한 회복을 보이면서 긍정의 시나리오를 썼는데 여지없이 기막힌 연출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경계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듯한 흐름이 전개됐고요. 어제 양시장 모두 하락한 채 끝이 났죠. 코스피 0.8, 코스닥은 1% 떨어졌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게 5거래 연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6거래일 만에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하락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익 실현 매물을 느꼈죠. 자, 코스닥은 종가 부분이 저가가 되는 좀 아쉬운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하락 종목 개수가 1,100개가 넘어가는 다수 많은 종목이 떨어졌던 어제이기도 했었죠. 시장이 경계하고 있는 건 이렇게 기가 막힌 연출처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내용은 바로 주의보입니다. 어제 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번 주는 잭슨 홀 미팅 파월 의장의 연설도 기다리고 있고요. BOJ 총재 질의응답도 금요일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나올 이야기들을 시나리오를 그려보며 시장은 경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파월이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데 그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달러 약세를 만들어내고요. 우에다 총재가 추가 긴축을 얘기하게 된다면 엔화 강세 시나리오가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최근에 우리가 느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한 트라우마를 한 번 더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보고 가고자 하는 심리와 5거래일간 올랐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잘 맞물리면서 어제는 조금 챙겨놓자라는 흐름이 반영됐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은행의 8월 금통위도 동결 전망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 강세, 약달러에 대한 경계감이 짙게 나타났던 어제였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다소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엔화 강세로 인한 약달러, 엔캐리 트라우마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도 1.7% 빠졌습니다. 엔화 강세 속에 수출주 중심의 하락이 있었고요. 도요타 자동차, 스즈키 자동차, 혼다차 모두 다 떨어진 채 거래 마쳤죠. 우리 시장에서도 달러 약세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수출주 중심의 하락이 있었고요. 어제 지수 하락 기여도 꼴찌 부분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들어갔습니다. 코덱스 반도체 2% 이상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나마 이쪽을 지지해줬던 것이 바로 타이거 200 금융주들의 강세였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 등의 종목들의 상승세가 지수 하락을 일부 방어해주는, 받쳐주는 흐름이 있었죠. 결국 시장은 대기 모드인 거죠. FOMC 회의록과 잭슨 홀 미팅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BOJ 총재 발언에서 엔화 강세 이것을 발작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공포를 미리 조금 경계하는 모습 있었습니다. 자, 그 밖에 시장과 조금 무관하게 소식으로 본다면 코스피 상반기 결산 실적 상장사 기준 공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 102조를 넘어섰습니다. YOY 기준 91%. 그래도 우리 시장의 이익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의 포인트로 한켠 두고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오를 때는 이게 또 상승의 재료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일단 어제장은 예상했던 조정일 수 있습니다만 경계감이 짙어지면서 외환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지수는 밀려났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연에서 주연으로
정도라는 키워드를 넣어봤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엔캐리 청산 추정 회복이 좀 보였고 반등을 나타냈는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엔화 환율을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짚었었죠.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단기 회복의 흐름이 연속성을 띨지 여부를 파악해야 되는데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까지 그 이슈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낙폭에 대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것이 지속성을 뚫려면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점. 어제는 일단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주연 섹터 등은 쉬어갔습니다. 주연이라고 한다면 형님 섹터 등이 되겠죠. 반도체, 2차 전지 뭐 등등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조연 섹터가 힘을 좀 내거나 혹은 더 부상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금융과 조선, 건설 섹터가 되겠습니다. 어제 호실적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주 환원 기대감 속에 금융주의 강세가 도드라졌고요. 조선주도 어제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조선 섹터의 수주 관련한 물량 요 영향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화 강세의 다른 이유로 조선업계가 수주한 달러가 유통됐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었죠. 어찌됐건 조선은 삼수겸장 섹터에서 계속해서 실적주로도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 섹터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건설주도 최근에는 괜찮죠. 8월 8일 부동산 대책 전후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주택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 등이 작용하면서 집값이 올라갔고 오른 종목들이 꽤 눈에 띕니다. 김경준 부장의 종목으로 기억되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은 어제도 추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건설 섹터에 들어가 있었던 전진건설 로봇은 어제 신규 상장주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한 24% 정도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네요. 자, 금융주 어제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일 겁니다. 테마단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요. 호실적과 밸류업 이슈도 있으나 환율의 영향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1분기와 2분기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이었죠. 환율이 상승할 경우 은행권은 손익상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위험 가중 자산과 이자 수익 자산이 증가해서 이것이 자본 비율과 순이자 마진에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 등이 3분기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오히려 역으로 은행권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분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9월에 밸류업 지수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어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부각되며 금융 섹터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네요. 금융주가 이 불안한 장세의 하나의 안전판이 돼줄 수 있을 것인지 잠시 후에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연에서 주연으로 부상한 섹터들 살펴봤고 조연도 주연도 아닌데 한 번 정도 혹은 몇 번 정도 등장하는 카메오, 그런데 시선을 사로잡는 쪽 테마단의 움직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던 어제입니다. 최근에 보여드리는 대로 대테마의 시대인데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다 혹은 주도 섹터가 부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 키워드 등이 떠돌고 있고요. 그중에서 어제장 강하게 반응한 것은 최근 몇 거래일간 강하게 반응한 섹터와 동일하죠. 테마와 코로나, 엠폭스 그리고 배터리 포비아 극복 관련한 테마입니다. 자, 8월 말까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과 엠폭스에 대한 세계 비상사태 이슈가 전달이 되면서 관련해서 진단, 치료제 혹은 음압병동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어제 같이 나타났고요. 어제 이 시각 연결고리에서도 관련해서 공통분모로 들어가는 종목들을 짚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진매트릭스와 미코바이오메드 혹은 바이오노트 등의 종목이었습니다. 파미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의 엄청난 급등. 보통 테마가 오전과 오후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전, 오후 테마 모두 다 코로나와 엠폭스였다라는 점에서 어제는 정말 테마장이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배터리 포비아 극복 테마 계속해서 PLC나 BMS나 여러 가지 폭발 관련한 진압이나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본질적인 화재를 막는 쪽 전고체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죠. 어제 이제 혜은 앵커도 브리핑을 해주셨었는데 전고체 관련한 종목군들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강세였고요. 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도 살짝 저희가 나눠봤었죠. 코리아 FT, 세방전지도 강세였습니다. 이 시각 김경준 부장의
어제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세방정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하이브리드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박앵커의 연결고리는 상대적으로 섹터에 대한 주요 뉴스도 한 줄 키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조금 테마로 트레이딩 대응이 단기 트레이딩용 이슈가 많은 편인데요. 최근에는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시장에 반영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슨 확실한 테마장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이 시간에 살폈던 엠폭스나 코로나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내용은 언제까지 연속성을 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과거에 이런 테마단의 잘못 속된 표현이지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것도 빼놓을 수는 없기도 합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엠폭스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는 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전기차 화재 테마에서는 극복 테마로 하이브리드 중간으로 넣어서 봤습니다. 코리아 FT나 세방전지, S&T 모티브, 한국단자 이런 하이브리드 쪽 종목들이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게 꽤 있기 때문에 상대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코로나, 엠폭스, 거기다가 엄청난 폭염. 이걸 보면서 걱정하는 건 병원이 괜찮을까? 응급실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을 일상에서 많이 하실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의료 공백, 병상 축소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대란 이런 얘기도 많이 흘러나오는데 응급실 붕괴에 대한 우려도 한 번쯤 거론되지 않을까? 같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테마로 엮어본다면 음압병실, 음압구급차, 비대면 진료 쪽,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토마토 시스템 이런 쪽이 있을 거고요. 바이러스 방역 기업이자 이제 코로나 쪽 종목이기도 한 엠폭스 종목이기도 한 우정바이오입니다. 사이오 아니고요. 우정바이오 그리고 블루엠텍, 응급의료 시스템 개발 쪽의 오텍, 의료 모니터링 솔루션 업체 등등까지도 테마에서 약간 한 발 더 나간 새로운 테마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꺼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죠. 자, 그리고 시장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름 자기 자리를 요즘 잘 지켜내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보톡스, 필러 관련한 종목들인데요. 어제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강세였죠. 전반적으로 수출 쪽에 우려감이 있었으나 그런 영향에서도 조금 자유로운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대비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 좀 많은 변화가 있죠. 주로 체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덕질 관광이 됐던 기존의 쇼핑 관광이던 간에요. 최근에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의료 관광이죠. 미용기기, 시술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많이들 방문한다라는 겁니다. 보톡스와 필러 쪽, 리프팅과 피부 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돌아가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었던 가운데 지금은 보톡스에 대한 무게가 조금 더 실려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희도 이 시간에 종종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결국 GLP-1, 비만 당뇨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그것을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자연스럽습니다. 살이 빠지면 피부가 살짝 처지게 되고요. 그것을 올리고 싶은 욕구가 또 등장하게 되죠. 살이 빠지면 또 예쁜 옷을 사고 싶은 욕구가 등장하는 것처럼요. 미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보톡스, 피부과 쇼핑 쪽에 대해서도 언제든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겠다. 이런 스토리인 거죠. 스토리와 주가가 달리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일단은 보톡스 쪽이 요즘에는 실적이나 여러 이슈 속에서도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판으로만 살짝 넣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8월 들어서 흐름이 꾸준하게 좋았고요. 어제 20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있었죠. 그리고 휴젤 역시나 어제 추가 강세 5% 상승을 나타냈고요. 시세적으로는 어제는 대웅제약이
가장 좋았습니다. 10%. 왜냐하면 최근에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상대 강도가 약했었기 때문에 어제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세계인의 아버지로 한국의 의료 감각이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 보톡스의 시세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뉴욕장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나스닥과 S&P 500은 8거래 연속해서 상승, 올해 기준 최장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흔들렸죠. 경기 선행지수가 부진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올라갔고요. 중동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매파로 알려져 있는 닐 카시카리 총재가 9월 인하 논의 적절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 밖에 IB 측에서 9월에 50bp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비둘기파적인 목소리가 등장했고 미국의 국무장관인 외교 수장이죠. 블링컨은 이스라엘이 새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이제 하마스 차례다라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줄어드는 속보까지 전달됐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장이 회복세를 나타냈고요. 중동 불안이 완화되다 보니까 유가는 3%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금 가격이 또다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중국에서 요즘 구리 수입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에 구리값도 올라가기도 했네요. 여러 가지 증시 주변의 시세를 체크해 봤고요. 증시 내로 들어가서 특징주 본다면 엔비디아,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서 강세를 확신하는 여러 긍정의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엔비디아 4% 이상 뛰었죠. 13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네요. 주요 IB의 목표가는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3% 이상 뛰었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충전 솔루션에 진전이 있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개별 특징주로 짐을 넣어봤는데 짐이 무슨 회사인가 고민들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쪽에 최대 해운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역대 최대 수송량을 2분기에 기록했다라는 것과 가이던스 상향 소식이 전달되면서 16%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해운 물동 쪽은 1, 2분기가 좀 더 장사가 잘 되는 시즌이어서 2분기 실적이 좋았다. 그런데 3, 4분기도 좋을 것 같아 라는 내용이 반영되다 보니까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자,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반도체 쪽 엔비디아와 경쟁사인 AMD가 함께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주요 IB에 긍정의 보고서가 있었고요. AMD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제공업체죠. ZT 시스템스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AI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반도체 쪽이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뿐 아니라 TSMC나 여러 곳곳에서 반도체 섹터에 힘을 불어줄 만한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전기차 충전 솔루션 진전 이슈 속에 전기차 종목들 강했고요. 리튬 쪽의 엘버말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와 구글이 손잡고 구글의 렌즈 기술 삽입을 해서 쇼핑 기능을 일부 콘텐츠에 도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알파벳이나 넷플릭스, 디즈니 등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SNS 혹은 OTT 관련한 쇼핑주들을 봐야 되나, 카페24 이런 것도 한번 챙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특징 섹터로 넣어봤고요. 태양광도 썬노바의 급등과 함께 전반적인 종목들의 강세 있었네요. 그 밖에 특징으로는 비만 쪽에서 노보노디스크는 강보와 밀라에릴린 하락이었으나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급등하는 흐름이 특징주로 눈에 띄었고요. ST로더가 중국 수요 약화 등의 이슈로 가이던스 등도 부진했기에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에스티로더는 고가의 화장품 대열로서 이것이 결국에는 화장품은 가성비템을 선택한다라는 논리로 이어진다면 국내 화장품에는 우호적일 것이고 화장품 센티가 조금 위축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국내 화장품에는 위축의 여지가 있겠죠.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런 주도 섹터 등이 힘을 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뉴욕장을 체크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해리스 쪽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신재생도 체크는 필요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CS윈드 등의 종목들 차익 매물로 인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밤사이 뉴욕장은 또 태양광 풍력 등이 괜찮았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바라보는 것으로 체크해 보죠. 그 밖에 연결고리 로이터에서 보도가 있었죠. 트럼프의 전기차 $7,500 세액 공제는 터무니없다,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존의 트럼프 주장을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는 내용이 거론이 됐고요. SK 하이닉스가 빅테크 업체들이 HBM 커스텀 요청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발맞춰서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를 언론 보도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 TSMC가 엔비디아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으로 GPU 생산량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AMD의 새로운 업체 AI 포트폴리오 확장에 대한 이야기 들려왔죠.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HBM을 볼 수 있을지 일단은 체크할 종목들 넣어놨습니다. 그 밖에는 섹터 소소하게 보시죠.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한반도를 덮은 고온 이불로 전력 최대 수요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력 쪽과 ESS 그리고 구리값이 밤사이 올랐기 때문에 구리 쪽에서 KBI 메탈 트레이딩용으로 많이들 거론되는 종목이죠. 체크하시고요. 어제 시간외에서는 GS글로벌과 화성밸브, 한선엔지니어링, 한국가스공사 등이 강했는데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석유 탐사한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강했고요. 이것이 관심을 받게 된다면 대왕고래단에서 자극하는 건 상사주, 피팅, 밸브, 관 관련 종목들, 뭐 지질 조사 관련 종목들이 되겠죠. 참고용입니다. 그리고 조선업이 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낙수 효과를 누리는 쪽 기자재에서 엔진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STX 엔진, HD현대 마린 엔진, 한화 엔진 등입니다. 어제 STX 엔진은 주가가 6.7% 오르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게임주가 어떤 상황인가를 살짝 살펴보고자 합니다. 게임주가 참 못 갔거나 굉장히 차별화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증권이 그 현상을 좀 잘 보편적으로 해석해준 보고서를 내서 오늘 아침 것을 보고 급하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여가 시간은 한정적이죠. 하루 뭐 많아봐야 2시간 이 정도라고 본다면 그것을 과거에는 게임을 하는 데 썼다면 요즘에는 다른 데 쓸 여건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SNS, 틱톡, 릴스, 쇼츠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OTT 쪽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소화하기도 하죠. 그러니 과거 대비 게임에 쓰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나 이 OTT나 SNS 같은 경우는 보면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는 약간 수동적인 소비라면 게임은 내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레벨업을 위해서 아이템을 캐든 사람과 관계를 맺든 마치 능동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게임을 선택지에서 미루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게임에 대한 인기가 줄다 보니 한정된 게이머, 줄어드는 플레이 타임 그런 상황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 더더욱 안 하게 되겠죠. 가격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P 상승이 어려워진 상황, PQ가 모두 다 성장이 좀 둔화되고 꺾여 있다 보니 게임사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죠. 거기에 주가 변동성은 극심하고 신장 모멘텀을 잃어버린 게임주입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 투자하는 이들은 딱 두 갈래로 나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투자자는 안 하는 투자자, 게임주 안 본다라는 거죠. 두 번째 투자자는 단기 이벤트 플레이, 그러니까 신작이나 일정이나 뭐 게임스컴이나 뭐 지스타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단기 플레이를 하고 빠지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게임 섹터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메인 게임은 시간이 많이 드는데 서브 게임 쪽은 약간 스낵 과자처럼, 스낵 컬처처럼 그래도 한 가지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브 게임은 적은 조작과 적은 플레이 타임, 그래서 다른 콘텐츠를 보면서도 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이런 게임사들 주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증권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일단 게임에 내고 있고요. 메인 게임에서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에 대한 탑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IP가 지속 성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확장되는 게임들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꼽았고요. 목표가 49만 원 제시했네요. 그리고 시프트업은 서브 게임으로 이제 면모를 봅니다. 방치형에 가까운 편의성을 갖고 있어서 자동 전투 클리어 기능 이런 것들이 다른 것과 함께 하기에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프트업은 목표 주가 9만 5천 원으로 같이 탑픽을 넣었고요. 그 밖에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하나증권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같이 넣어봤으니까 확인하시죠. 뜬금없이 왜 게임 중가 하실 텐데 게임스컴 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후보자 명단이 공개되고 투표가 시작되는데 한국 게임 총 4개 부분으로 역대 가장 많은 게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네요. 바로 게임스컴이 수요일 시작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두 종목의 신규 상장과 샤오펑 실적 등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는 앞서 살펴봤던 일정들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얘기였고요. 이제 섹터로 들어갑니다. 어제는 사실 테마 빼고 저희가 섹터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지켜볼 만한 섹터를 골라주셨다고요. 네, 어제 민영 앵커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체 어떤 섹터를 좀 파고들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결론 한번 함께 만나보시죠. K방산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K방산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건 2022년쯤부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방산주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다. 우리가 침대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K방산주의 경우에는 증시가 폭락을 했던 8월 초의 흐름을 딛고서 상당히 좋은 모습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결국 실적과 모멘텀일 텐데 하나하나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코스피와 최근의 방산 주요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5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1.8%의 회복세를 보여줬다면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는 17.1%, 7.6%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LIG넥스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살짝 코스피 지수보다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한 달 추이와 6개월 추이 YTD 상승률을 들여다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3.2% 떨어지는 동안 LIG넥스원을 제외하고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아웃퍼폼, 그리고 6개월 기준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방산주들의 퍼포먼스가 올 한 해도 상당히 놀라웠구나 라는 것을 짚어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8월 1일과 8월 14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요. 현대로템은 오히려 더 오르는 모습,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LIG넥스원만 같은 가격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폭락장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증권가에선 이런 코멘트도 나왔었죠. 이렇게 폭락장에서 그래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방산주다라는 코멘트까지 나와 볼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면서 방산주들도 함께 낙폭을 가져가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폭락장 이전보다 높은 종가를 형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모멘텀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타국의 여러 가지 분쟁들을 보고 저희가 즐거워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방산주는 결국 분쟁을 먹고 자라는 섹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계 각국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동유럽 지역의 방위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GDP의 4배 까지 방위비로 책정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방위비를 늘리고 있고 또 우리 K방산의 주요 고객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스웨덴 같은 경우도 현재 중립국의 오랜 지위를 좀 내려놓고 여러 가지 방위 국방적으로 어떻게 좀 자력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모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국내 방산업체의 무기 수출액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도 물론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방산주의 수출액이었습니다. 135억 달러에서 올해는 아마도 200억 달러 무난하게 성취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방산업체의 연간 예상 수주 타임라인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라인업 중에 K9 자주포, 천무 이러한 것들 저희가 많이 들어봤죠. 2024년 상반기 중으로 루마니아, 폴란드 쪽에서 수출 이슈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2차 관련해서 하반기에 이슈가 나올지 저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루마니아와 라트비아 주로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가 남아있다라는 일정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최근 들어서 특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점차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리온이라던가 FA50, KF21 같은 경우는 우즈베키스탄, 슬로바키아, 특히 미국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하겠고요. 한국항공우주의 라인업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동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 그리고 중동 시장까지도 함께 공략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현대로템은 K2전차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 쪽 품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특이한 점은 페루가 2024년 상반기 중에 주요 연간 예상 수주 타임라인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천궁2라던가 신궁, 비궁 또 현궁 같은 라인업들 자리하고 있는데요. 미국 관련해서 2025년 상반기에 과연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과 모멘텀, 실적을 일단 짚어보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결국 실적만큼 강한 모멘텀은 없다라는 것이 주식시장의 오랜 교훈 중에 하나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거기다가 한화 시스템까지 더해서 주요 방산 5개사의 영업이익을 2분기에 합산을 해봤더니 9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연간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모두 놀라운 실적을 보인 가운데 현대로템은 매출 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했고요. 연간 기준으로 상승률은 10.9%의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영업이익이 역대 분기 최대였고요. 보시죠. 356%의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실적 면에서 기염을 토했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IG 넥스원뿐만이 아니라 한국항공우주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역시 영업이익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업이익이 743억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785%의 연간 성장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퍼포먼스에 힘을 입어서 한국항공우주가 연간 기준으로는 여타 다른 방산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좀 더딘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분기 말에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들여다봤을 때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솔솔 풍겨 나오고 있는데요. 계절적으로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하반기에 매출과 실적이 집중되고 있는 방산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증권가 코멘트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방산주의 목표가 증권가에선 어떻게 올려잡고 있을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증권, DB금융투자에서 이렇게 상향률 21.1%, 46.2%의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8만 원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27만 원, 현대로템 6만 원, 한화시스템은 26,500원, 한국항공우주는 7만 원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은 모두 일제히 매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실적 위주로 방산주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폴란드향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가 실적 반영에 직결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향 관련해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특히 연간 수주 이력들 일정대 자리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분쟁을 먹고 자라는 방산 섹터이기 때문에 중동 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간밤에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휴전 협상에 적극 응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만 동의한다고 될 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변수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대선도 변수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후보가 되든 해리스 후보가 되든 방산주들에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수보다는 지금 현재 전쟁 이슈를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시장은 어느 정도 파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폴란드 이야기, 주로 동유럽 쪽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국내 방산주들입니다. 특히 한국 방산 수출의 타겟 지역이라고 한다면 동아시아, 또 중동, 동유럽, 서부와 중앙아시아 쪽, 오세아니아까지 여러 가지로 전방위적으로 발을 넓혀 나가고 있는 K 방산주들인데요. 이 주황 색깔로 표시가 된 부분들이 앞으로 그래도 잠재적인 매출을 얻어낼 수 있는 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주가의 수준은 어느 정도 와 있는 걸까요? 밸류에이션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크게 올랐던 K 방산주들이기 때문인데요. 현금 창출 능력을 가늠하는 이비타의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아무래도 실적과 영업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높은 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약간 조금 평균치보다 못 미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PBR의 경우에는 현대로템과 하나시스템이 가격적인 매력을, 그리고 PE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 넥스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위산업, 우리가 주요 5개사, 4개사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밸류체인도 함께 들여다봐야겠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이 앞서서 수주를 따내는 입장이라면 화력 쪽에는 현대위아, S&T 모티브, S&T 다이내믹스 같은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탄약 쪽은 워낙 유명한 기업들, 풍산이나 한일단조 같은 기업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아,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흔히 방산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종목들도 역시 함께 포함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특히 선박 쪽에서 군용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화시스템, 그리고 한화오션 같은 기업들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특히 한화 관련 그룹주들은 방산 쪽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크해 볼 만한 그룹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위산업 밸류체인까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밸류체인의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그리고 지금도 매력적인 종목은 무엇일지 많은 분들이 방산주에 관심을 두고 계신데, 잠시 후에 탑픽과 혹은 주의할 종목은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고민 김태성 본부장님과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잭슨홀 미팅과 BOJ가 우리만 해당받는 건 아닐 텐데, 네. 우리랑 어제 아시아 증시는 영향에 하락했습니다만 네. 뉴욕장은 또 올라갔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뉴욕장이라도 올라줘서 다행이다라고 여겨야 되는지 시장 전략 주세요. 참 우리나라만 이 코로나라든지 엠폭스와 같은 바이러스에 조금 더 민감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확산세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그리고 이제 엠폭스에 대한 두려움은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독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에 따른 어떤 부작용 혹은 반발세 혹은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들이 조금은 더 크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하지만 이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불안감을 안고 있어도 그 불안감을 덮어주는 기술주들의 상승이 있었던 어제였기 때문에 다소 우리나라 시장 어제 종가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네. 오늘은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반도체 IT 특정 종목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애플이 잠시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여기에 이제 월마트를 포함한 어떤 이제 음식료라든지 이런 유통까지도 이제 좋았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 2주 동안 그리고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현물 시장에서의 수급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가장 뼈아픈 것은 뭐냐면 체력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 체력은 어디서 나오냐? 돈에서 나오거든요. 유동성.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와야 되느냐? 기관과 외국인으로부터 현물 시장에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힘든 게 현물은 모래로 쌓은 성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생시장 쪽으로 수급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물은 장중에 자그마한 이제 변동성에도 굉장히 종목군들이 휘청휘청거리는 모습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안 보이려면 오늘 지수도 상승을 할 때 현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얼마만큼 들어와 주는지 여부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발적인 시세 이상이 되려면 수급적인 유동성,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것에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것이라는 건 밤사이 미국에서 애플 제외한 빅테크가 나름 견주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장에선 그래도 나름의 이제 도피처 역할을 해줬던 게 이런 테마단을 제외하고는 어제 금융주였습니다. 네. 실적과 밸류업 이슈 플러스 환율이 하락할 경우 뭐 자본 비율이나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고 주주 환원이 늘 거다 이런 논리 등이 펼쳐졌는데 그렇죠. 금융주 포트에 담아봐도 됩니까 지금? 지금 담는다면, 지금 새롭게 담는다면 과연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 구간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더 가겠어? 설마 더 가겠어? 그런 위치에서 잘 버텨주고 지금 시세가 나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 하반기에는 수급 밸류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PBR 관련주들을 한번 담아볼까라고 많이들 좀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네, 금융주라든지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트에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밀릴 때도 덜 밀려서 안정감을 가질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수익으로 기결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수익이 정말 남은 포트에 이제 다른 종목군들의 손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는 지금의 시점은 다소 좀 늦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신규 좀 진입하기에는요. 그렇죠. 생각이 네. 좀 되고요. 대신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빠르게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제대로 정책적으로 지금 다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없으신 분들 저는 차라리 지주사를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수급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신다면 저는 지금 지주사 안에서도 올해 돈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지주사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CJ, 그리고 한화 이러한 쪽으로 저는 바라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은 더 시세 탄력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안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J와 한화 등 CJ 하니까 뭐 최근에 이제 올리브영이나 뭐 그렇죠. 푸드빌 이런 이슈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한화 하면 저희가 이제 방위산업 쪽도 네. 문득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곧장 가볼게요. 방위산업주. 이쪽도 나름 꾸준하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시세적으로 쉬는 흐름이 있더라도 다시금 또 회복하기도 했고요. 방사는 지금 어떤 자리라고 보십니까? 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대장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이 3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더 올라가면서 새로운 밸류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잠시 쉬어갈 것이냐 네. 좀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난주 월요일날 급락 나왔을 때 당연히 같이 급락을 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급락의 회복세를 누구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지금 커버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혜연 앵커님이 우리에게 한번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없다라는 게 저는 다소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뭐 루마니아, 폴란드 이 이외에 새로운 나라들이 컨택이 되고 또 이제 수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못한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방산주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외의 방산주들 저도 지속적으로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는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준,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적으로 치고 가지 못했을 때 그들이 감내해야 되는 기간 조정은 상대적으로 조금 늘어질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네. 어떤 밸류에 대한 부분의 부담 이런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적인 혹은 기간적인 조정은 염두에
검토해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방산주들 이야기를 할 때 한 2주 전에는 소형 방산에 대해서 좀 테마적으로 좀 맞아요.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혹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막 확산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보다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이쪽에 대한 매기세가 좀 순환매가 돌면 이쪽은 좀 약해질 수 있으니 여기서 수급의 방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조정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지 않거나 네. 오히려 종가 기준으로 봤는데 매수를 하고 있다면 여전히 방산주에 대한 어떤 이 플레이는 계속 스트롱 바이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서 우리도 방산주는 조금은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막판에 수급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방산 섹터에 대한 의견, 수급 싸움 내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마감에 꼭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조금 부상되고 있는 쪽이 이제 보톡스 쪽입니다.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이 함께 좀 힘내는 흐름, 하루하루 누가 더 강하냐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보톡스는 지금 사도 되는지, 산다면 세 개 중에 뭐 사시겠는지 궁금해요. 최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파마리서치를 제가 가장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파마리서치가 지금 시세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 내가 매수를 한다면 대웅제약 쪽도 이제는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화장품 내에서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톡신 쪽으로 가는 정말 유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리콘트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이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엔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공백을 지금 톡신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휴젤,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대웅제약 이들 기업들이 정말 잘 메꿔주고 있고 특히나 균주 논란에 한번 크게 휩싸였었는데 이게 한 5, 6년 전부터 계속 네. 이어져 왔던 부분이다 보니까요. 아마 이제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돌발 변수로 작용이 될 가능성은 현재 적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수출 데이터인데 지금 각 기업들마다 호주니 미국이니 남미니 유럽이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톡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된다. 오히려 작년 혹은 올해 상반기에 강했었던 화장품주들보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러한 톡신 관련주들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기준을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마음속의 탑픽은 파마 리서치이나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대웅제약이 조금은 더 사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파마 리서치 말씀을 주셨었고 사실 저희도 이제 파마 리서치에 대한 브리핑 많이 해왔었었는데 이 종목도 좋긴 하나 지금 좀 더 접근도가 좋아 보이는 건 대웅제약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살 빼고 나면 보톡스 맞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많은 이제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수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걷다가 비만 당뇨 쪽은 펩트론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것도 있어서. 근데 어제 낙폭 대비, 그러니까 걱정 대비해서는 낙폭이 그래도 그나마 덜했다라는 평도 있어요. 펩트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시청자분들이 잘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펩트론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여줄 수는 없다. 정말 그 기술이 좋고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을 코앞에 다가왔다면 굳이 1,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주들한테 빌렸어야 했나? 왜냐하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비용 처리를 그렇게 하는 게 더 신뢰성 기준으로 보면 좋은 선택이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주가를 바닥에서 10배 올려놓고 나서 그것도 금요일날 종가에 장 마감하고 나서 올빼미 공시로 증자를 한다는 건 그리고 이제 시설 운영 자금 이것도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운영 자금에 대한 어떤 이슈도 절반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펩트론은 저는 절반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차라리 톡신 쪽이 조금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었는지 전달됐고요. 자, 이제 본부장님의 픽 보는데 하이브리드 시대 절대 강자 코리아 FT 얘기해 주시네요. 어제 괜찮았어요. 일단 코리아 FT는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는데 언제 살 거냐, 그리고 어디까지 가지고 갈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전기차에 대한 지금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대세는 지금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어서 하이브리드의 지금 부품주 중에 하나인 이제 캐니스터를 만드는 코리아 FT의 어떤 강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OEM을 통해서 매출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지금 60% 이상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완성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들도 코리아 FT를 찾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5,5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9,000원이라는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자.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장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뷰 밝혀주셨네요. 김태성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